안녕하세요. 덴탈비서의 김민아입니다. 실장님들께서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주로 진료실을 일하시다가 실장님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사실 마케팅도 너무 무지하고 특히나 또 진료는 자신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엑셀을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엑셀을 보여드릴 건데 이 엑셀에 입력을 하시면서 과연 해석을 하셔서 원장님과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영 관리를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덴트앱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덴탈비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로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여가지고 원장님께 경영회의와 안건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오늘 노하우를 다 좀 방출할게요.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덴트앱이나 원클릭 등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덴탈비서의 화면이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러한 경영지표 서식이라는 것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영지표 서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신안이라든지 구안, 구신안, 그리고 원장님들이 어떤 원장님들께서 환자를 얼마만큼 보시는지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내원 경로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덴탈 비서에서는 지금 저희 통계가 있어요. 접수 수납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별 통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장님은 총 173건, 340건 요 건수를 바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를 해놓고 엑셀에다가 일단은 이 원장님이 계시고 대표 원장님이 신안 같은 경우는 17명 배정되었고요. 우한 같은 경우는 114. 대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안을 많이 보시네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토탈로 진료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안의 내용 경로. 만약에 지금 원장님이 없다면 이것들은 다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자, 내용 경로는 저는 덴탈 비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접수 관리에서 환자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신안만 기간별로 솔팅을 해보겠습니다. 30명 정도가 왔고 지금 보시면 지인 소개, 근처, 간판, 인터넷 검색 등으로 되어 있고 일단 내용 경로 미기입도 좀 확인이 되네요. 통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내용 경로별 접수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당근마켓 직원 소개 보시면 기존 구안들에 대한 소개도 볼 수가 있는데 신안만 보시려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환자 관리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이것도 다시 해볼게요. 기간별 15일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자 유형에서 신안이요. 해서 다시 엑셀에다가 기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인이랑 요거 소개 같이 그쵸? 8명이고요. 직장인 근처가 6명, 간판 1명, 인터넷 검색이 5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담 현황에 대해서 집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원장님들 별로 먼저 하거든요. 어디서 보면 될까요? 자, 여기 상담에 들어가셔서 상담 입력을 들어갑니다. 물론 통계에 상담 통계도 솔팅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을 1일부터 15일로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진단금액, 상담금액, 결정금액이 나와 있고 이 원장님. 캡처. 사실은 지금 풀진단이 좀 굉장히 좀 미비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반대로 조회를 해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단 금액은 굉장히 높은데 상담,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는 내용이 너무 작아요. 이럴 경우는 일단 환자가 느끼게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자가 이거를 느끼게 하는. 오늘 제가 원장님께 상의하고 싶은 거는 환자가 어떻게 좀 더 느끼고 문진표부터, 문진 프로세스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메모를 해놓고
좋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네. 일단 진단 금액은 많이 올라갔는데 결정 금액에 대해서 좀 굉장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저희 진단 예상 환자 이거 발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실장님들께서 또 덴비를 쓰시든 안 쓰시든 우리의 뭔가 진단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미리 점검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자, 덴탈 비서에서 여기 상담 입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간별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예상 환자는 뭐냐면 한 번도 진단이 없었거나 그리고 6개월 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혹은 저희가 데스크나 아니면 예약 쪽에서 실장님이 이분은 진단을 해야 돼. 자, 어디서 하냐면 예약 리스트에서 우리가 오늘 보실 분 중에서 과연 필터가 지금 현재 없는데요. 표시 설정에서 보시면 진단 예상 환자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필터예요. 그럼 실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집에 가실 때 이분은 꼭 진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펼치기에서 D유형 환자분들을 검색해도 주로 정기검진들이죠. D유형.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에는 예약에는 유형이 있는데 이런 간단 체크, 정기검진 환자분들을 솔팅해 놓고 꼭 무조건 진단을 해야 되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환자분들이 이분들이 접수를 하시는 순간 이분들이 진단 예상 환자로 들어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분도 진단 예상 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필터에서 예를 들어서 사보험 유무를 이렇게 점검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보험이 가입되신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사보험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원장님이 꼭 진단을 다시 할 것이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상담 입력 쪽으로 환자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진단 예상 환자 수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건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캡처 뜹니다. 다음번에 이 진단 예상 환자를 발굴하는 강의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단 예상 환자 총 인원수는 188이고요. 31명, 진단 구간 63명. 구안인데 또 진단이 나왔다라는 것은 추가 진단일 수 있습니다. 진단 구안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구신하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옛날에 상담 받았다가 다시 오신 건지 아니면 부분 동의만 했다가 이분들이 추가적인 것을 하러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 수행률은 좀 제가 이거는 수치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희가 상담이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분이 동의다.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전체 동의다, 부분 동의다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뭔가를 상담을 하고 나서 과연 이 환자분이 다시금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율도 저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덴탈 비서 상담 입력에서 상세 검색 펼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수치가 바로 그 내용이시죠. 한번 물론 최근에 오셔서 상담을 받은 분들은 다시 오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 이후에 미내원 환자가 156. 와, 이건 좀 너무 지금 좀 심각한. 상담을 하고 비보험 수납이 없는 사람은 19명. 요거는 그럼 대부분 비급여 수납이 있다는 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안 왔으니까 오신 분들 중에서. 근데 이거는 안 오신 분들까지 수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수치를 낸 거기 때문에 내원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88건 중에서 156을 빼면 몇 명이 지금 실제 상담 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환자 수치인지 나오시죠? 32건 중에 19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8명이 없고 32건 중에 8명이 없고 그리고 보험 수납만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보험 수납만 있는 사람. 자, 주요 행위는 저희가 덴탈 비서에서 행위 설정에서 다 하나씩 눌러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행위를 주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레진,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교정 이 정도 스케일링 시그널 텍술, 소파술 정도를 주요 행위라고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게 빨리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행위. 주요 행위가 없는 사람은 지금 뭔가를 아무것도 안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입력을
다 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꼭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보다도 이게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전 증가세 아니면 하락세 이런 것들을 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시면 어디서 이런 태그값이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 치료 항목별 상담 동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인원, 동의 인원 이거는 사실 어디서 보면 되는지 상담 비서죠. 한번 여러 가지 눌러보시고요. 진단 항목별은 지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단 환자별. 자, 요 수치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엑셀을 보겠습니다. 상담 인원, 동의 인원, 상담수, 동의수, 진단금액, 상담금액, 결정금액. 캡처를 뜨고요. 그리고 상담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 11월까지 돼가지고 좀 틀리긴 한데요. 기간별로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진단 금액은 상담 금액은 이건 지금 오늘까지의 수치긴 합니다. 제가 위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담 인원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는 요거는 상담 인원과 네, 요거는 좀 맞진 않는 수치네요. 상담수 동의수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수 같은 경우는 상담 입력 가시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진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16건 중에서 지금 미수행 32건을 뺀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수행률 같은 경우는 요거죠. 206에서 10을 뺀 게 상담 수행 건수입니다. 그러면 상담은 10건 빼니까 1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한 건수를 보겠습니다. 부분 동의와 전체 동의로 보시면 되고요. 상세 검색 펼치기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 116과 25를 더한 수치 141이 나와요. 근데 전체 동의라는 기준이 과연 보험까지 동의를 한 것도 포함을 시킨 건지, 지금 이 병원은 전체 동의는 너무 높은데 지금 이런 진단금액, 상담금액, 결정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동의의 개요와 정의부터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보입니다. 항목별로 보는 것은 지금 뭐 교정이다, 임플란트다. 이거 임플란트만 보시는 거였군요. 항목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단치료 계획 가서 세부적으로 클릭을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단 통계를 가셔서 상담 통계를 가시고 진단 항목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 많은 것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 나오죠? 임플란트가 6건 중에서 5건밖에 동의를 못했고, 그리고 교정 레코딩 교정에서 4건인데 상담 지금 동의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임플란트는 2건 동의를 했는데 개수거든요. 개수 6개 중에 5개 중에 2개를 동의했다인데 요걸 수치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수치예요. 여기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매출 현황은 지금 원장님들 별로 어디서 보면 될까요? 접수 수납 내역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담당 의사별 여기를 지금 입금액 기준입니다. 아니면 요거를 기록해 주시면 되죠. 캡처해서 기록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신한과 다 나눠서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4-1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입력을 해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주요 항목 자체가 저는 임플란트, 뼈 이식, 그 다음에 저는 레진, 여기 레진이 빠졌어요. 레진, 그 다음에 교정 DBS 정도일 것 같습니다. 추가 2개 하셔가지고요. 교정이랑 그 다음에 레진이 빠졌어요. 저는 요 항목 자체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치석 제거 연일에, 그 다음에 치석 제거도 전 보고요. 시그널 텍술 보고, 파노라마도 봐요. 파노라마 건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축두학 장애 분석 검사 너무 많이 청구하시는 병원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득처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주요, 아니면 여기다 이제 보험 임플란트, 이 정도가 제가 보는 주요 항목입니다. 여기다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덴탈 비서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행위에서 내가 관리를 할 거에 대한 이렇게 주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보는 주요 행위입니다. 담당 직원분으로 환자 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예 덴토앱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지가 않아요. 담당 의사별로 환자 수는 아까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요거는 좀 제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매출에 대한 목표치, 네, 여기다가 이제 하루에 일별 매출 얼마, 그 다음에 뭐 보험 매출 얼마, 비보험 매출 얼마, 그래서 남은 기간을 산정해서 우리 매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장님이 되셨는데 사실은 지금 도대체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신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표 신안수가 있는데 지금 목표 신안수가 몇 명이고 총 20명이 왔는데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누구를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은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과연 어떤 걸로 이렇게 경영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실래요? 한번 덴탈 비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보여드린 덴탈 비서는 여러분들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덴탈 비서에 컨설팅을 경험하시거나 마스터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아니면 따로 이런 통계들을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저희 덴탈 비서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